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요, C샵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건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는 뭐 엑셀 파일로 저장하든, 플레인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든,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SQL DB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뭐 그 중에서 이제 베이스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랭귀지는 이제 C샵이고요. C샵을 사용해갖고 서비스 베이스드의 DB를 사용해갖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하다 보면은 한 두 가지로 많이 두 가지에 대한 뭐 차이점을 대해서 많이 질문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서비스 베이스드 DB랑 로컬 DB랑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차이점을 보면은 뭐 서비스 베이스 DB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할 때 그 DB 액세스를 하는 거죠. 근데 서버를 통해 갖고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버가 컴퓨터에 인스톨레이션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장할 때에는 파일 자체가 DMF 파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멀티 커넥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와 반대적으로 로컬 DB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뭐 PC면은 PC에다가 저장이 바로 되게 되고요. 파일 자체는 SDF 파일로 형식으로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SQL 같은 서버 같은 경우에는 C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서버를 인스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멀티 커넥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싱글 커넥션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first come, first service라 그래서 먼저 접속한 사람이 커넥션을 끊기 전까지는 다음 사람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면은 뭐 SQL 서버를 인스톨 되어 있다면은 서비스 베이스의 DB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프로시저를 보면요, DB를 우선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 갖고 DB를 바탕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DB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이 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개발되는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가 나요. 그 2010년 판이나 2012년 판이나 그리고 그 이전에 2008년 판이나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프로젝트 안에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솔루션 안에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거기 안에 DB를 우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DB를 크리에이트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할 거는 뭐 서비스 베이스드의 DB를 인클루드 해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당연히 프로젝트 안이겠죠. 그런 다음에 DB가 있으면은 DB는 당연히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B 안에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만든 DB에다가 테이블을 만드는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테이블에 들어가는 뭐 필드 값들에 대한 지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좀 입력을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연락처를 DB로 만든다. 그러면 연락처 안에 들어갈 사람의 정보들, 뭐 사람의 이름이든 주소든 아니면은 뭐 아이디든 이런 것들이 데이터 타입이 뭐냐, 뭐 인이저이냐, 인트이냐, 스트링이냐, 캐릭터이냐, 불리언 값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 필드 값들 중에서 가장 유니크한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부 같은 고유한 값을 남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값을 갖는 거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과 같이 아주 고유한 특징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개밖에 가질 수 없는 그런 값을 지정하는 거, 그리고 아이디로 할 것이냐, 뭐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입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크리에이트 되면은 DB 안에 그 만들어진 DB를 지금 하고 있는 폼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스테이션 프로젝트에다가
add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add your DB into your current workroom form add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요것도 2012년 비주얼 스튜디오 2012년과 10년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프로젝트라는 메뉴반에 있느냐 아니면 데이터라는 항목 안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폼에다가 DB를 끌어오는 것까지 다 끝마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DB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예요.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폼의 컨트롤을 만드는 거겠죠. 도구 상자 안에 뭐 다양한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나 아니면 버튼이든 뭐 그리드 뷰든 아니면은 뭐 리스트 뷰든 다양한 컨트롤들이 있는데, 어떤 컨트롤을 사용해 갖고 DB 데이터를 보여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데이터랑 그 다음에 컨트롤들이랑. 그래서 연결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binding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binding your DB with your controls to present your data. 데이터를 이제 프레젠트하기 위한 컨트롤을 DB와 바인딩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데이터 소스 뷰라는 걸 사용하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오토매틱하게 컨트롤들과 연결되어 있는 뭐 다양한 뭐 어댑터나 어댑터 매니저나 아니면 내비게이터까지 좀 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인딩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해를 한다면은 DB가 연동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할 거는 이제 프랙티스를 하게 될 텐데요.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2012년판과 2010년판 버전에 대해서 좀 차이점도 함께 설명을 부가적으로 하면서 제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요, 제가 컨택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연락처죠. 각각 개인의 연락처들, 그러니까 뭐 저를 예를 든다면은 저와 연관성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뭐 다양한 정보들을 각각 입력하는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합니다. 무엇을 이용해 갖고 DB를 사용해 갖고요. 그래서 예로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뭐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입력할 수 있는 뭐 내비게이터들, 아이콘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통해 갖고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가할 때 텍스트 박스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연락처를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to the file, new project. C샵을 선택하고요. 윈도우즈 폼으로 한 다음에 my contact list라고 하고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폼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작업들을 좀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폼 같은 경우에 저는 이름을 먼저 바꾸거든요. 이렇게 폼 1 되어 있는 것을 폼 1 되어 있는 것을 관련성 있는 contact list라고 해보죠. 다 바꾸고요. 그 다음에 폼에 있는 텍스트를 좀 프로페셔널하게 바꾸죠. new conten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폼을 만들면 줄였다 놨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오로 사이즈 모드로 가면요, grow only에서
grow and shrink로 해놓으면은 사이즈 변경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폼은 우선 되어 있고요. 자, 아까 우리 얘기했던 DB를 사용한 데 있어서 프로세스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DB를 만드는 거죠. 솔루션 안에다가. 자, 솔루션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그 다음에 추가 부분을 가서 새 항목으로 가면요, 여기 중에서 C# 중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비스 베이스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베이스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부터 할 거는 서비스 베이스드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my 컨택트 리스트를 하죠. 컨택트 리스트. 그래서 DB를 만드는데요, 껍데기만 있는 DB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마법사 창이 뜨게 됩니다. 위저드가 떠서 모델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구성 마법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선 그냥 이 상태에서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솔루션 탐색기에 아무것도 없던 것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없던 것이 컨택트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나 생기게 됩니다. 따란 첫 번째 거는 끝난 거야.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게. 그럼 빈 껍데기 안에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건데요, 그 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이 DB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요, 서비스 서버 탐색기가 뜨는데요, 아까 우리 방금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테이블 항목이 있고요,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새 테이블을 추가를 합니다. 새 테이블을 추가를 하면요, 2012년판 비주얼 스튜디오 2012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 뷰가, 테이블 디자인 뷰가 좀 틀리게 되는데요, 뭐 SQL에다가 뭐 다양한 뭐 이렇게 것들이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어널리시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값이 들어가느냐, 그거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뭐냐, 이런 걸 정하는데요. 우선은 뭐 사람에 대한 컨택트 리스트를 만드는 거니까 아이디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그 아이디가 유니크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이렇게 요 항목에다가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을 클릭하면요,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 키 설정 하면 열쇠 모양으로 딱 생겨요. 그럼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겁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데이터 타입을 인티저로 한다.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은 있는데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것처럼 주민번호를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컨택트 리스트니까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데이터 타입은 뭐 캐릭터 50으로 해놓죠. 너를 허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name, address, 이 사람 주소와 이것도 캐릭터 5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telephone number, 이것도 캐릭터 50로 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Visual Studio 201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Save를 누르면은 바로 테이블에 이름값을 입력하게 창이 뜹니다. 그럼 테이블에 이름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2012년판 같은 경우에는 그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테이블의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테이블의 이름은 저는 그냥 people이라고 해버리죠.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누르고요. 그러면 아래 작업이 완료됐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서버 탐색기를 와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업데이트, 지금 방금 한 people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하나를 더 추가해보죠. 테이블 만든 거에 데이터 값을 그냥 강제로 한 몇 개를 입력해 버리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요, 테이블 표시를 누르면은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정확한 데이터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 강제적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So,
텔레폰 넘버는 뭐 이렇게 하고요. 그 전에 뭐가 하나를 좀 추가를 해보죠. 아까 여기에 ID라는 부분에서 널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ID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주민번호를 사람들이 주민번호 만약에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번호가 없고 다음에 나온 번호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기도 힘들고 기록하기도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만들어 놓은 걸 한번 해보죠. ID에서 속성으로 가서 마우스 클릭하고 속성으로 가든 속성으로 간 다음에 ID 사양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false를 true로 해놓으면은 초기 값은 뭐냐면은 데이터에 가장 처음 만드는 사람은 ID가 1이 되겠고요. 증가값은 다음부터 나오는 사람이 일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주민번호가 치면은. 그래서 주민번호로 치면은 첫 사람이 1이 되고요. 그 다음 사람이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죠. 업데이트를 하죠. 죄송합니다.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강제적으로 아까 하는 것처럼 입력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까지 만들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두 명을 임의의 정보를 입력을 한 것까지 끝마쳤어요.